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쟁송법 공부 방법론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PPT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출제 형식에 맞게 여러분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 질문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문도 사례, 2문도 사례, 3문도 사례가 나옵니다. 단문이 한 5년, 6년 전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단문은 안 나오고 사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논점을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을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갖다 바른다. 그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논점을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순환 한번 마치시면, 그러니까 순환 한번 마친다는 건 0기부터 3기까지 한번 도시면 웬만하면 많이 하세요. 거기서 논점 파악에 뭔가 미스가 있었다. 그러면 고득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논점 파악이 첫 번째. 그런데 그거는 저절로 알게 되실 거다. 두 번째, 결국에는 어디서 갈리냐면 내용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에서 갈려요.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사례형 문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정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지 않으셔도 고득점을 받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판례에 따라서 여러분은 결론을 내시는 게 필요하고, 제가 로스쿨에 있을 때 그 출제위원으로 많이 가시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례형 문제는 오히려 단문처럼 좀 써야 차별화가 되면서 다 점수가 높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례처럼 나온다고 해서 판례 결론만 알고 판례 내용만 좀 쓴다로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문 대비하시듯이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거 항상 고민이시죠.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수험에서 진리는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과목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서술형의 차이가 공부량이 저는 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외워서 많이 쓰셔야 되고, 암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강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우는 거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외우는 걸 너무 못했어요.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저는 수험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2개인데요. 첫 번째가 이해고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각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외워야겠다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면 일단 이해를 최대한 해놓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자라는 식으로 저는 좀 돌파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암기 잘 하시면 좋습니다. 외우는 거 정말 좋아요. 외우는 게 결국에는 고득점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에 잘 맞지 않고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이해와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암기가 어려우시다면 저와 함께 이해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까지 외워야 하나요? 제가 그 설명회 때 좀 쓰는 짤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같은 강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A 들어온 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Q&A가 몇 개 왔는데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행정쟁송법 입문자 맞춤 공부법 아니면은 행정쟁송이 처음 진입 시 외겨라고 하는데 회독을 많이 하면 빨리 외겨 탈출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학습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법, 노동법을 먼저 공부하고 수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학습 준비, 어느 부분까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법의 기본은 민법이에요. 민법 아시면 좋죠. 그리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쟁송법은 아까 전에 방금 김경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송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행정쟁송법보다는 원래는 민사소송이 원조란 말이에요. 그럼 민사소송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은 뭐니 해도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그럼 헌법까지 아시면 또 좋겠네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이라는 거 새로 생겼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도 행정소송법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본법까지 아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외계어, 처음에 당연히 외계어로 들릴 수밖에 없죠. 저도 처음에 법 공부를 했을 때 그 충격과 공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반복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해도 되지 못하는데 법을 어떻게 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죠. 네. 자,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본투비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같이 수험생활을 했던 동료들 중에 막 스스럼 없이가 맞네.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형, 저는 객관식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좀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험생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 비슷합니다. 암기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각자 다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찾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고 하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도 이해와 반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는 게 저의 문제였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험생들과 저와 좀 케미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인문특강 진행하거든요. 인문특강 한 번씩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랑 진짜 잘 맞을까? 케미가? 그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9월 6일 목요일 행정소송법 중요 조문을 정리하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장점, 제 강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뉴비고 듣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수업들을 오시면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주말반만 진행하는데 오시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개개인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릴 수 있다 정도가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합격하시고 어떻게 인연이 되든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